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또 상승을 해서 다우는 소폭 상승, 나스닥은 0.63% 정도 올랐죠. 다우와 S&P 500이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실적으로 이겨내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같은 거 결과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이 불확실성을 실적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넷플릭스가 금요일에 실적 발표는 11% 올랐습니다. 예상 실적을 웃도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 기업체 75%가 전문가 예상치를 뛰어넘은 게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마존,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다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아마존이 나옵니다. 아마존이 나오고요. 테슬라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번에 로보택시, 완전 자율령 차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는 이 실적 발표 외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많습니다. 이 연준 의원의 발언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날은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가 21일 날 같이 발언합니다. 22일 날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고요. 23일은 캐나다 기준금리가 있고요.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요. 24일은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들의 중요한 이유는 11월 달에 금리가 0.25로 갈 거냐 아니면 동결 가능성이 커지냐. 지금까지는 0.25 가능성이 80% 90%대예요. 그렇죠? 거의 이 금리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동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한 달 사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에서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트럼프도 금리나 론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은 일단 실적으로 강화되는데 전 세계 시장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단 미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고요. 해리스 트레이드냐,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냐, 이게 지금 싸움인데 현재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의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번째 이슈가 이거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이 실제로는 크게 별로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흐름도 나오고 있어서 추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블랙을 출시를 통해서 얼마나 더 효과를 볼 거냐 요 포인트.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재료들은 딱 정해져 있죠. 요 안에서 흐름을 좀 읽는 과정이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중동 리스크를 실적으로 커버링 쳤고 중국의 영향은 일단 멈춰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 엔비디아가 강한 상태고 요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신고가 요 고점을 갱신해 버렸죠. 종가상으로 지난번에 장중 고점이었는데 종가상으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양봉 주고 음봉 주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음봉 주고 양봉 주고 이런 아주 묘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났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제 월봉을 보시면 얘기가 다르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소
19,400, 1000포인트는 더 가야 일단 끝자락일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이게 이제 쌍봉이냐 아니냐 뭐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140불, 그러니까 새로운 고점을 찍고 무너졌어요. 새로운 고점을 찍고 무너졌는데 여기서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쌍봉이냐 아니냐 이거 부분인데 이거는 나스닥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얘기까지 하면 나스닥이 내려오죠. 그렇지만 다른 점이 올라오면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엔비디아가 따라붙을 수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고점 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고점이다. 뭐 이런 표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미국에서 그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예전에 아마 제가 시황을 해드려서 금값에 대해서 2,800불은 무조건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월봉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중앙은행이 사고 있고 요 파동의 요 파동이냐 요 파동의 1.5배가 날 거냐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1.5면 3,000불 넘어갈 수 있는 거고 1배수면 한 2,700~800불까지는 갈 거다라는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값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묘한 거는 말이죠. 금값과 금은 뭐 안전자산과 주가, 위험자산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묘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험자산에 기대감이 있으되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불안감. 그 불안감을 금으로 해치하는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불안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금 같은 거를 모집하는. 뉴스 보시면 북한이 뭐 그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죠. 한 10,000명 이상. 현재 1,500명을 갖고 한 10,000명 이상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랬나요?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도로하고 철도를 부숴버렸죠. 혹시라도 뒤통수 맞을까 싶었나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적 리스크가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다시 또 확전이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을 정말 봐야 되죠.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369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1373원까지 갔다 69원에 끝났고요. 여기에서도 거의 뭐 1370원 부분에서 끝났습니다. 1370원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 환율도 역시 그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관세 또 이게 지금 트럼프가 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중무역 관세를 통한 다른 나라들도 관세가 막 다 오르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기업이 다 또 미국으로 또 유도하는 작업을 하는 게 높고 또 하나는 주둔군들에 대한 뭐 주둔비 뭐 요거 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감세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트럼프에 대한 분위기, 요 환율인데요. 일단 환율 상으로 봐주면 월봉으로 봐주면 쓰리봉을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투에 대한 쓰리봉만 1,600원 나오는데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너무 높은 곳까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혹시 우리나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미국 엔비디아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재용 그 회장이 된 2년째 됐습니다. 이제 뭔가 메시지가 있느냐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중간회에서도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러니까 등기 이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등기 이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책임 경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삼성이 뭔가를 내놓지 않겠느냐. 저는 삼성이 더 이상은 뭐 흔들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방향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방향성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또 외국인이 삼성의 물량을 좀 많이 버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50%대라는 거 그것만큼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